안녕하세요. 육아를 깊이 탐구하고 나만의 육아 방향을 찾아가는 롱맘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지니킴 박사님의 30년 교육과 두 아이를 키우신 노하우가 담긴 육아교육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는 것은 좋아하지만 인지나 학습 관련 활동은 좋아하지 않는 아이를 위한 대처법은 무엇인지, 미래 시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딱 한 가지 능력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이가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 원동력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영수가 중요한 거는 어느 나라든 어느 세계를 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예체능을 되게 잘한다고, 네. 뭐 잠재력이 있다고 이제 그쪽 간다고 해도 네. 어쨌든 국영수는 당연히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능력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아이가 이제 뭐 저희 큰애 같은 경우도 이제 네. 뭐 지금 피겨를 하는데 네. 그 운동 선수도 보잖아요. 그러면은 운동 선수도요 게임의 전략이라든지 네. 그런 이제 게임을 이해를 하고 네. 전략을 짜고 네. 그걸 수행하고 이러는 데는 정말 수학적인 사고도 필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 언어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 자기 몸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뭐 미술을 하면 이제 잘 그리고 잘 만들면 다가 아니라 네. 이것도 어쨌든 자기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네. 언어로서 풀어야 돼요. 네. 사람들한테 대중한테 나타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표현하는 건지, 이거 어떤 의미인지 네. 이런 거는 다 언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이게 표현이 돼서 그 상대방의 예술이라는 거는 네. 상대방에게 공감을 얻고 그렇게 울림을 주어야 이게 예술인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공감을 얻고 울림을 주려면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다 언어거든요. 네. 다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술적인 것도 언어 능력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네. 네. 수학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뭐 이제 이제 그런 창의적 사고는 다 그 서로에서 키워지기 때문에 네. 이 국영수는 이제 같이 네.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아이들이 수양해야 할 네. 기본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운동 선수들 보면은 국영수를 놓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좀 놓고 여기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체능을 한다고 하여도 네. 국영수는 끌고 가는데 네. 이거를 자신의 이제 잠재력을 활용해서 조금 더 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림을 그려요. 대신 책을 안 읽어요. 네, 많은 아마 네. 부모님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어릴 때는 정말 유아기 때는 정말 잘 읽었어요. 아이들 네. 동화책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림도 좋아하고 맨날 읽어주고 뭐가 퍼라 또 이러면서 읽어달라고 하잖아요. 네. 저희 아이도 그랬어요. 근데 딱 코비드가 오면서 미국이 더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네. 한국에 나와서 1년을 살게 됐거든요. 아, 네. 1년을 그래서 한국 유치원에 1년을 다녔어요. 야, 네. 1년 만에 영어를 싹 잊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1학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영어를 못하는 아이가 된 거예요. 말을 못하는 아이가 된 거예요. 어머나. 책을 못 읽는 아이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아이가 이제 그런 얘는 이제 성향이 네. 난 잘해, 나 잘할 수 있어 이래야 더 하는 아이인데 거기서 딱 막혀버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 아이 같은 거 우리 되게 예민하거든요. 뭐 옆반 선생님 인사하는데 4년 걸린 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아이다 보니까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좀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영어를 놓치지 않게 좀 더 이렇게 준비를 시켜서 보냈어야 됐어요. 기질상 네. 저는 조금 그렇게 준비를 해줬으면은 네. 좀 더 책에 대한 흥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좀 안타깝게 제가 좀 놓친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얘는 좀 그리고 이런 쪽에 너무너무 좋아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맨날 하다 보니까 또 이걸 잘하게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한다 그러니까 더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계속 더 발달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얘가 되게 좀 창의적이거든요. 되게 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얘가 그린 작품에 제가 스토리를 좀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그림이야? 네. 너무 궁금하다. 다음은 어떻게 돼? 이렇게 좀 그걸 연결을 시켜줬어요. 네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하면서 네. 이게 처음에 하나의 그림에 그냥 한 줄, 두 줄 쓰던 것이 네. 점점 이제 후속 작품이 나타나면서 스토리가 연결이 되면서
이게 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가 좀 책에 조금 더 관심이 있게 되고 네. 다른 책은 어떤 그림으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지 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얘가 네. 좀 더 재밌는 월드를 넣으려고 네. 언니한테 언니 이런 단어가 네. 더 팬시한 단어가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짠 하고 싶으니까. 느낌 와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딱 아까 계속 네.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이 아이의 잠재력. 네. 얘는 이제 언어적으로 처음 시작이 네. 뭐 책도 좀 싫어하게 됐고 학교 시작을 네. 이게 미스했지만 네. 다시 어느 정도 얘 강점을 살려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도움이 된 거예요. 네. 저희 큰애가 이토는 좀 이렇게 운동적 능력이 되게 좀 뛰어나서 근데 이 아이가 솔직히 어릴 때 잠시도 가만히 못 있는 아이였거든요. 프리스쿨 때 네. 그런 멍키바 같은 거 이렇게 네. 하는데 그게 언니들 보고 지가 하고 싶더니 그때가 4살도 안 됐을 때예요. 하겠다고 매일매일 놀이터 나간다고. 매일매일 놀이터 나간다고 그랬더니 여기에 정말 애가 4살도 안 된 애가 물집이 생겨가지고 물집을 뜯을 만큼 네, 이렇게 네. 물집이 생겼는데도 네. 그걸 해서 결국은 일주일 만에 이걸 했어요. 네. 근데 보니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네.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엄청 몰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는 기질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하는 지금 이게 피겨에 몰입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몰입을 하고 자기가 잘하고 이러는 거를 이게 또 이제 시합에 나가서 메달을 따고 이러다 보면 이게 또 네. 동기가 되니까 이 운동에서 이렇게 풀어본 이것 때문에 네. 학습적으로도 지금 중학생인데 네. 되게 그러니까 거의 매 학기 만점 받아오거든요. 그런 GPA 같은 경우도. 네. 네. 이러니까 이 몰입력,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본 거 성취감을 느꼈던 아이니까 다른 방면으로 자기가 그런 승부욕이 있는 거예요. 네. 예, 저희 둘째는 초등학교 1학년 딱 입학했는데 친구들은 막 챕터북이 있는데 네. 자기는 안 됐지만 네. 자기가 그거를 이렇게 따라왔다는 이 자부심이 있어요. 네. 하면 된다는 걸 이제 맞아.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네. 이제 썼던 동그라미 육아의 그 철학. 네. 네. 이렇게 rounded than I. 예. 네. 그래서 나의 그런 특출남 이런 네. 것들을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네. 물론 그것도 계속 키워나가면서 나의 그런 잠재력을 좀 방해하는 조금 네. 발목을 붙잡는 이런 요소들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끌어가서 네. 아이가 정말 다양한 상황,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이렇게 삐끄덕삐끄덕 굴러가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렇게 라운드된 그런 동그라미 네. 아이로 성장을 하는 것이 정말 이 아이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고 저희 부모도 네. 행복하게 육아를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봐요. 네. 네, 우리 아이들에게 네. 정말 필요함은 아이다움 같아요. 아이는 네. 이제 이렇게 아이다운 거, 네. 아이답게 아이다워요? 예, 아이다워야 네. 되는 거. 그것이 그 미래 필수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이상할 거예요. 좀 방대하고 무슨 아이가 아이답게 그게 네. 무슨 필수 역량이지 생각하기 쉬우시라고 네. child라는 키워드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C는 캐릭터라고 해서 인성을 얘기해요. 네. 그리고 이제 H는 habit, 그래서 습관, 네. I는 imagination, 상상력, 네. 그다음에 L는 L's learning인데 네. 저는 joy of learning, 그러니까 배움의 기쁨. 네. 을 얘기하고 마지막 D는 diversity, 그래서 다양성이에요. 5가지 키워드를 제가 네. 이제 child라고 이제 정해봤는데 네. 인성은 물론 타고난 부분에 있는 것도 있지만 성장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교류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관이 만들어져요. 네. 자기의 신념. 네. 그래서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자기 신념을 만드는데 이 인성은 정말 기본적인 거거든요. 네. 정말 이제 인성 교육이라는 거는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진짜 엄마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이제 다 롤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이는 보고 배우거든요. 네. 네, 어떤 말을 듣고 잘하느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성이라는 거는 되게 어릴 때부터 네. 꾸준히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H, 네. 이제 habit을 보자면 이제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고 그냥 딱 나오는 것이 네. 습관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건 너무 네.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은 아직 습관이라는 게 자리 잡아가는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이러니까 엄마가 어릴 적부터 진짜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잘 먹고 정말 건강한, 그러니까 음식 선택서부터 네. 잘 자고 예, 이런 이제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이렇게 형성시켜 준다면 네. 아이 스스로도 네. 어떤 습관을 갖는 것이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나를 좋은 사람으로, 나를 더 이제 이로운 사람으로 끌어줄 수 있다는 거를 본인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네. 다음 습관도 본인이 스스로 찾아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은 시각적으로 네. 더 도움을, 콘크리트한 거를 봤을 때 이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니까 네. 부모님들이 이제 육아 환경을 조성할 때 있어서 네. 그런 시각적 자료를 많이 활용하시고 네. 반복적으로 아이가 볼 수 있게 예, 그리고 계속 반복 훈련을 할 수 있게 예, 도와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는 이마지네이션, 상상력인데 네. 우리는 모든 아이를 똑같이 키우면 안 돼요. 그래서 네. 무슨 육아법, 뭐 어떤 네. 이게 좋더라, 저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네. 왜냐면 그렇게 틀을 정해놓고 아이를 키우면요, 아이 상상력을 완전히 이렇게 깎아먹는 일이에요. 상상력은, 사람은요, 상상력이 100으로 태어나요. 이제 정말 상상력이라는 거는 이 정신 세계에서 이런 생각이나 이런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다시 재현을 하면서 다시 재구성하고, 그런 기존에 있던 지식을 뭐 경험해서 다시 또 하나의 그거를 연결하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창조적인 것이, 혁신적인 것이 구현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틀에 박아놓고 자조적으로 혼자 계획을 살아보지 않은 아이들은요, 그 틀에 맞춰서 자꾸만 생각을 하고 틀에 맞춰서 경험을 하다 보면요, 인간이라면 갖고 태어난 이 정말 위대한 재산, 상상력을 피워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상력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역량이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네. 시간을, 그런 환경을 좀 아이한테 선물해 네.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상상력을 넣고요. 러닝, 네. 배움의 기쁨. 이거는 아이들은, 아니 사람이라면 네. 당연히 배우면 기뻐야 돼요. 네. 왜냐면 자기가 못하던 걸, 모르던 거를 아니까 맞아요.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다 호기심에서 어찌 보면 출발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왜냐면 호기심, 이게 뭐지? 저게 뭐지? 이러면 궁금증이 있으면 그걸 네. 보게 되고, 그럼 그걸 좀 더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배움으로써 내가, 이거를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이런 자신감과 성취감도 느끼기 때문에 네. 배움이 계속 즐거워질 수 있고, 네. 이러면 꼭 학문적인 걸 아니더라도 이 배움은 어른이 돼서도, 저도 지금 꾸준히 계속 배우면서 이제 그 배움의 기쁨을 느끼며 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배움의 기쁨을 놓치지 않게 네. 아이들의 배움을 네. 정말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배움이 싫어지는 이유는 항상 평가가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항상 숫자에 아이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실 때 그런 메시지를 좀 배제하고 정말 그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은 성취의 경험을, 네. 예, 그랬을 때 작은 배움의 희열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D, 네. 다이버시티, 다양성이라는 건 네. 특히나 요즘 이 글로벌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머스트 해브, 꼭 있어야 되는 역량이에요. 네. 아이는요, 다양하다는 거는요, 각자 개인이 다 다르다는 거죠. 네. 이 다르다는 거가 배제가 되면 안 돼요. 다르다는 것이 특별하고 존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가치인데 네. 우리는 살면서 많이 잊고 살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사람들은요, 같으면 동질감에서 좀 편안함이 있어요. 네. 다르면요, 모르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그래서 네. 아니면 또 몰라서 실수를 범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 다름이 있다는 거는요, 서로 간에 그래서 배울 수 있다는 것도 되고요. 네. 또 반대적으로, 반대 입장으로 봤을 때 내가 달라도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어리니까 아직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특히나 이제 점점 자라면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에 가고 사춘기가 넘어오면서부터는 네. 더 심각해져요. 이 그룹과 내가 다르다는 게. 뭐 하여튼 그럼으로써 왜 왕따라는 문제도 사회 이슈도 생기는 거고 네.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다름이라는 거의 가치를 어릴 때부터 알려준다면요. 네.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부터 이 다름에서 오는 배척하는 이런 것도 네. 없어지고요. 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다 같을 수 없잖아요. 네. 당연히 다 다르죠. 그리고 다 자기만의 잠재성이 있고 자기만의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기만의 색깔을 찾고 자기만의 그런 능력을 더 발휘시킬 수 있으려면요. 이 다양성을, 이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다음에 포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본인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차일드, 네. 이 키워드 아이는 아이답게를 기억해 주신다면 네, 배울 것 같아요. 네. 바로 네. 아이를 키우시는데 네. 도움이 되실 거라고 네. 믿습니다. 와. 저는 호기심이에요. 저는 어릴 적부터 되게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저거 보면 저것도 궁금하고 이거 보면 이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진짜 다방면으로 경험을 진짜 많이 하게끔 도와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호기심이 안 죽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호기심을 채워가면서 네. 만족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품고 네. 약간 배워가며 네. 희열을 느껴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 과정이 네. 저를 계속 도전하게 만들었고요. 그럼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런 것도 되고요. 네. 도전을 하면서 그걸 성취했을 때 느껴본 성취감이, 내적 네. 성취감이 이게 공부에도 발현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목적에 있어서 이거를 성취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노력을 해서 딱 얻었을 때 그 성취. 그러니까 이게 처음 공부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 다양한 호기심에서 시작을 해서 그거를 확장을 해서 경험을 통해서 네. 이렇게 쌓아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고 미국에 딱 갔는데 제가 영어를 못하잖아요. 네. 왜냐면 저희 친정엄마가 안 시켜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거 영어 제일 못했거든요. 아. 좀 뭐라 그럴까? 한국에서도. 네, 한국에서 네. 중학 갔는데 네. 불안한 과목. 네, 이랬어요. 어. 근데 딱 갔는데 영어는 못하는데 갑자기 아나운스먼트에 네. 우리 고등학교 콰이어 그 반주자를 모집을 하는데 트라이아웃 할 사람 오래요. 영어도 못하는데 반주는 영어 필요 없잖아요. 네. 가볼까? 그래서 트라이아웃 했어요. 그래서 그냥 반주자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문화적인 거, 뭐 언어적인 거 발전이 되지더라고요. 네, 네. 한번 재밌으니까 네. 저는 이 롤 모델이 네. 계속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네. 제가 이제 좀 관심사가 있는 쪽에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너무 멋있어 보여요. 네. 그럼 그 사람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도 되는 거고요. 네. 네, 저는 네. 멀리서 있는 사람은 저한테 오히려 동기부여가 안 돼요. 네. 릴레이를 저는 잘 못하겠어요. 네, 네. 저 사람은 정말 날 때부터 난 사람이겠지. 네. 모르긴 몰라도 그랬을 것 저 사람은 같아. 너무 네. 뭔가 있을 거야. 네. 뭐 집안에서 뭐 어떻게 해줬을 거야. 뭐 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네. 왜냐면 너무 높아버리면요. 아예 생각도 맞아요. 안 하게 되거든요. 네. 아니면은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다가 안 되니까 네. 포기가 돼요. 맞아요. 쉽게.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해볼 만한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영감을 받고요. 네. 그 사람 하나하나한테서 배울 점이 있어요. 이렇게 친구한테도 롤모델이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한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자리해 주시고 유익한 이야기 많이 네.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지니킴 박사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분야의 전문가이시든 상관없이 아이의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호기심을 키워라. 그것이 몰입의 발판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니킴 박사님 또한 동그라미 육아에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아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스스로 즐겁게 주도적으로 주변과 잘 어우러져 굴러가는 동그라미 아이로 자라도록 도우려면 그 시작은 내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관찰하는 것이다. 아이가 아이다움을 지키면서 아이의 호기심이 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모가 그 시간과 환경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이죠. 이런 박사님의 조언에 따라 저도 오늘은 소망이의 호기심과 관심이 어디에 머무는지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천천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